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부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양 사이의 관계를요,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는요, 54쪽과 55쪽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조금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래전이니까. 자, 곱하기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더하기로 어딨어? 네, 더하기나 빼기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면 두 수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요, 날개가 4개인 드론을 만들어 보자고 되어 있네요. 드론 1개 만드는 게 날개가 4개 필요해요. 자, 2개 만들 때는 당연히 8개 필요하고요. 5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곱하기 4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20 곱하기 4에서 40. 날개가 72개라면 드론은 몇 개일까요? 자, 거꾸로 가야 되니까 곱해서 4가 된 게 72니까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선생님도 나눗셈이 암산이 어려우니까 드론이 18대구나. 50대일 때는 이렇게 점점점 갈 겁니다. 관계는요, 이거예요. 곱하기 4. 그쵸? 드론 한 대에 날개가 4개 달려 있으니까, 4개씩 달려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주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드에서 골라서 식을 사용한대요. 자, 중요한 거 이거 2개. 드론의 숫자와 날개의 숫자를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이 2개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는 곱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숫자가 필요하죠. 자, 드론의 수와 그 다음에 날개의 수가 있고, 자, 드론에다가 어떻게 하면 날개가 됐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드론의 숫자에다가 어떻게 했더니 날개가 됐다. 어떻게 했죠? 곱하기, 색연필이 이상해요. 선생님이 빌려왔는데, 곱하기 4를 했더니 날개의 개수가 된다. 혹시 이런 거 가능할까요? 자, 거꾸로, 우리 거꾸로 한 것도 있었잖아요. 거꾸로. 그쵸? 거꾸로. 그래서 날개에서 나누기 4를 했더니 드론의 수가 된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개는 거의 같은 식이라고 봐도 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드론의 개수를 알고 있을 때 날개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날개의 숫자를 알고 있을 때 드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쵸? 자, 문제를 보니까 재료를 준비했대. 자, 그러면 드론을 먼저 준비했다면 날개를 몇 개 준비해야 되는지, 그쵸? 날개가 얼만큼 있다면 드론을 몇 개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이게 조금 더 맞는 식인 것 같은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 둘 다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같은 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수 사이의 관계는요,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구나 라고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했더니 불편한 점이 하나 있네. 뭐죠? 글씨를 너무 많이 써야 돼. 수학이나 과학에서는요, 좀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드론의 수나 날개의 수를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선생님 꼭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호 이런 거는 기호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헷갈리니까. 자, 이런 거를 제외하고요. 수학 시간에 사용한 다른 도형들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 저는 하트 할래요. 네, 돼요. 자, 선생님 저는요. 뭐 할까요? 뭐가 있을까? 어떤 모양이 또 있을까? 네, 오각형 할래요. 돼요. 다이아몬드, 이거 육각형이 됐네요. 다이아몬드 할래요. 돼요. 뭐 다 됩니다. 마른 뭐 할래요.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보다 그리기가 훨씬 편하죠. 네, 편리한 도형들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중학교에 가면요, 이런 도형들 대신에 영어 문자를 사용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기 또는 쓰기 편한 문자나 도형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헷갈리는 좀 모양이 비슷한 걸 사용할 수는 없다. 네, 좋습니다. 자,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 날개의 수를 별표라고 하면요. 드론의 수를 동그라미, 날개의 수를 별이라고 하면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드론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날개의 개수입니다. 자,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날개의 개수에서 나누기 4를 하면 드론의 개수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요, 연수가 만든 드론은 1초에 6m 나간대요. 우와, 되게 빠르다. 그쵸? 1초에 6m를 비행하고요. 드론의 비행시간과 거리 사이의 대응관계입니다. 자, 비행시간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동거리도 많아지겠죠. 자, 항상 대응관계를 찾아내고 싶을 때는요, 뭐가 늘어났을 때 뭐는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하면 훨씬 편해요. 비행시간 많아지면 당연히 비행거리도 많아질 겁니다. 그쵸? 자, 똑같아요.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은 시간 세모라고 할 거고요. 비행하는 거리를 네모라고 할 겁니다.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1초에 6m, 2초에 12m, 3초에 18m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곱하기 6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다가 곱하기 6을 해서 나오는 숫자가 거리가 되겠다. 그쵸?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거꾸로 6m를 이동했는데요. 몇 초 걸렸어? 라고 하면 시간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뭐든지 거꾸로 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옳지 않은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네모는 세모와 관계없이 변할 수 있어. 이 네모, 이 비행 거리는요, 세모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죠. 세모가 많아지면 네모도 많아지고요. 세모가 적어지면 네모도 적어집니다. 연수의 의견은 틀렸어요. 드론이 비행하는 시간을 동그라미, 비행하는 거리를 별표로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네, 있죠. 어떤 문자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모는 분수나 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세모, 요거 시간. 분수나 소수. 1초 대신에 1점 몇 초, 2점 몇 초, 2와 2분의 1초.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대응 방법을 이렇게 숫자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관계를 파악하는 거에다가 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 도형과 같은 기호를 이용할 거고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이런 것들과 헷갈리면은 안 된다. 그리고요, 식을 나타낼 때는 거꾸로 생각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 이런 것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영상 꼭 보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